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시가 송정공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재공모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광주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여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수해안 리조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측근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문성이 없는 측근 인사라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문성, 리더십, 방향성을 본다던 민선 7기의 인사 원칙은 이번에도 무색했습니다. 사장 후보자 스스로도 도시철도 분야 비전문가라고 시인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 비전문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인정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저것으로 만들어서 녹여내서 더구나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할 사람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시민 모임 단체 채팅방에 소속돼 있던 전력이 문제가 되자 그러면 안 들어가시겠으니 옳은 거 아닌가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당시만 해도 사장을 할 줄 몰랐다며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위원님, 저는 여기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좋습니다.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내정된 이유가 시장과의 사적인 인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은 이번에도 청문회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청문위는 이 시장이 초대 원장을 지낸 한반도 미래연구원 안팎에서 윤 후보자가 활동한 전력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정식 개원은 아니었지만 일단 한반도 포럼에 참여는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음으로 양으로. 특정 건설사와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도 도마 위에 함께 올랐지만 근거 부족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인사청문위는 윤 후보자가 혁신 인사에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청문위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할 결정적 결격 사유도 없다며 고심에 빠졌습니다. 인사청문위는 다음 달 11일 청문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고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 6곳 중에 송정공원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1차 공모에서 신청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었던 송정공원은 외곽에 위치해 있고 공항과 가까워 고도 제한에 걸리는 데다 진입도로가 없는 게 걸림돌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광주시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사업 대상지를 기존 도로 옆으로 옮겨 위치를 수정하고 사업자를 재공고합니다. 사업자가 20억 원 이상이 드는 진입로 건설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익성이 높아졌다고 광주시는 말합니다. 기존의 도로로 연결하는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주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계획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 계획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성이 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인 한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재공고 기간은 1차 때의 절반인 2개월가량만 주어집니다. 또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전체 시설 대상지를 축소해 6개월 정도 진행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광주시는 이번에도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합니다. 이 경우 송정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480억 원이 예상돼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민간공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전체 25개 공원 가운데 송정공원 말고도 다른 15개 공원에 1629억 원을 투입하기로 광주시가 이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송정공원 사업자가 이번엔 꼭 나타나주길 광주시가 기대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은 자국 내 구구 세력들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왜 수십 년 동안 행동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송중근 기자가 일본 현지에서 그들을 만나서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도맡아 진행해온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대학 시절 중국인 친구로부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의 참상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1923년 발생한 관동 대지진 때 자신의 할아버지가 제향군인을 조직해 조선인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본의 아시아 전쟁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후지코시 공장 안에서 연자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본 뒤 할머니들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被害者のおばあさんたちがチマチョゴリを着て抗議して座り込んでるのをテレビのニュースで見て、で裁判が始まって傍聴に行き始めたのが一番最初ですね。 후지코시 1차 소송 때부터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도운 호쿠리쿠 연락회 무라야마 가즈히로 대표도 청년 때부터 한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을 당시 일본에서 협정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매년 3.1절이 되면 제일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윗세대의 죄를 사죄하고 있습니다. ずっと藤越を延命させてきたのは日本人だと、その戦争責任を問わずに、これは我々の戦いなんだと、それも非常に強く思いました。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양심 세력들은 반성과 화해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침략 역사를 바로잡을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この時期にちゃんと日本がもう一回本当にちゃんとこのアジアに向かって謝罪してアジアの人たちと一緒にこの世界の中で生きていくっていうふうに日本が決断できなければ。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광주 3.1혁명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3월 1일 오전 11시에 광주 1구 사거리를 출발해서 5.18 민주광장까지 만세 대행진을 진행한 뒤에 민족자주 광주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 6시 30분부터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택 씨의 친일, 친나치 전력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친일 인사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빈틈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불법 체류자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태국인이 길 가던 중국인 5명을 치었습니다. 운전자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인근의 섬마을. 대파 출하 작업이 한창인데 일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섬마을 고령화로 특히 수확기에는 거의 모든 농산 일을 외국인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고령화, 노령화가 돼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농사 못 짓습니다. 오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된 뱃일 특성상 한국인 선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자 수는 전국적으로 35만 명, 1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단기 입국했다 잠적하거나 취업 비자로 들어와 일하다 기한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매일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섬도 많고. 전남 지역 외국인 숫자는 해마다 들어 3,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체류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강도와 성폭력 등 외국인들의 5대 강력 사건 발생 건수는 전남에서만 196건, 매년 200여 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현 리조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의 평사리의 한 리조트 객실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신원 확인 결과 이들은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53살 박모 씨와 박 씨의 부인인 50살 B 씨, 22살 딸과 12살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객실에서 나오지 않자 객실을 찾은 리조트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2시 되면 투숙하신 분들이 나와야 돼요. 청소하셔야 되니까. 청소하려고 들어갔는데 발견된 거예요. 현장에는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가족은 사고 전날 오후 6시에 입실했으며 리조트 출입 확인 결과 당일 밤 11시 이후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며 일가족이 한꺼번에 투숙한 다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원인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보성군 견백면 남해안고속도로 초암산 터널에서 62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뒤에서 들이받아 트레일러와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2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구례군 광이면의 한 농산물 창고에서 불이 나 250여 제곱미터 크기의 창고와 안에 있던 농기계 등을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약재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끓이던 중 불이 났다는 창고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자본이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사례처럼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 확보에 광주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총 자본금 7천억 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을 실시합니다. 통합 채용에는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각 38명씩 총 76명을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4월에 기관별 채용 인원과 시험 과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5월 초에 필기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광주 첨단지구의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이 롯데슈퍼 첨단점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건물 신축계획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판매시설과 영화관, 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주변 상인 등이 교통 혼잡과 상권 영향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광산구는 교통 영향 평가와 건축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관련 서류를 상급기관인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조선대학교 강동환 총장 직위 해제를 놓고 교육부와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강 총장 직위 해제와 관련한 소청 심사에서 직위를 해제할 만한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직위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광주지법은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대학 구성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정기이사회에서 거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